실물자산, 금이나 아니면 원자재나 부동산 이런 것들의 가치가 더욱더 강하게 달러 대비 올라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파이어에 도전하는 워킹맘 파워맘입니다. 오늘은 파이어족 포트폴리오에 왜 금을 포함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론 들어가기 전에 파워맘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파이어 도전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추천 영상 제가 몇 번 올려드렸었는데요. 금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금을 근데 포트폴리오에 왜 넣죠? 주식도 아니고 부동산도 아니고 현금도 아니고 채권도 아니고 금이라니요? 이런 질문들을 해주셨는데요. 포트폴리오에 금을 포함시키는 이유는 뭘까요? 요거는 사실 이 자산 배분이라는 영역에서 봤을 때 많은 전문가들이 포트폴리오에 금을 포함시킬 거를 권하고 있습니다. 자, 금이라는 거는 사실 이제 1971년 이후로 인플레 해지 수단이 됐어요. 1971년 전에도 수천 년 동안 인류는 금이라는 자산을 아주 좋아했죠. 그래서 자산을 축적할 때 금을 많이 썼는데 특히 1971년에 베트남 전쟁 때문에 미국에서 닉슨 쇼크가 있으면서 그전에는 달러를 가지고 가면 일정량의 금으로 항상 교환을 해줬었는데 닉슨이 71년에 이걸 바꿔버렸죠. 그래서 달러랑 금은 서로 상관이 없어진 셈이에요. 일정량을 교환해 줄 수가 없어졌다는 거죠. 그러면서부터 사실 금은 무한히 올라가게 됩니다. 가격이. 이건 무슨 뜻이냐면 달러가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뜻이죠. 우리가 달러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물품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를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쭉 발생하게 되고 그리고 금은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 됐었죠. 그 당시에는. 그리고 또 뭐 금하고 일부 은도 있고 몇 가지 원자재들도 해지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경제 위기 때는 금으로 돈이 몰리는 속성이 있어요.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여기 이런 회색 바들이 경제 위기를 말하는데요. 이런 경제 위기가 이제 닥쳐왔을 때 미국 혹은 글로벌에 이런 때는 어김없이 금값이 크게 상승을 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우리 작년에 코로나 때도 금값이 엄청나게 급격하게 상승하는 걸 보실 수 있었는데요. 최근엔 조금 이렇게 조정되긴 했지만 여전히 코로나 이전보다는 좀 높은 상태의 금값인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전자산이라는 인식, 금은 사실 내가 뭐 금을 이제 뭐 금 ETF나 이런 걸로 가질 수도 있지만 금 선물로 가질 수도 있지만 금은 내가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실물금, 골드바, 반지 이런 걸로 갖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건 진짜 안전하고 혹시라도 뭐 전쟁 아니면 내전 이런 게 발생했을 때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수단이라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금을 선호하십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신흥국의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나라에서는 특히 더 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잘 아시는 브리지워터의 레이 달리오 이분도 금에 대해서 항상 얘기를 하시는데요. 최근 몇 년간 금을 사야 된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셨고 특히 최근에 말씀하시는 거는 2020년 연준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양적 완화를 바로 딱 결정하면서 요거는 거의 1971년 닉슨 쇼크하고 비슷한 수준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달러가 무한정 늘어난다는 거죠. 거의 71년 닉슨 쇼크 수준으로 늘어난다는 거는 우리가 실물 자산, 금이나 아니면 원자재나 부동산 이런 것들의 가치가 더욱더 강하게 달러 대비 올라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물론 달러 자산이 이제 가치가 하락한다는 말은 다른 게 올라가겠지만 우리 원화 같은 경우는 달러보다 더
불안정하고 가치가 낮은 자산일 수 있잖아요. 신흥국 자산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달러도 갖고 있어야 되고 달러보다는 더 가치 있는 금도 충분히 갖고 있어야지 우리가 안정적으로 자산을 운용할 수 있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을 합니다. 여담이지만 이제 사실 최근에 레이 달리오는 금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제2의 금으로 비트코인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 비트코인 얘기는 나중에 조금 더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은 포트폴리오에는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요. 그리고 이제 금을 포함시키고 있고요. 자, 그래서 포트폴리오에 금을 포함했을 때는 우리가 상당히 안정적인 구조를 가져갈 수 있는 거를 볼 수 있는데요. 요 파란 선은 미국 주식, 물가 연동채, 금, 현금 각 25%씩 10억 원을 보유했을 때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이렇게 보유했을 때 연평균 6.4%의 수익으로 매년 4천만 원 인출할 수 있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미국 S&P 500이 수익률이 사실은 금보다 훨씬 더 좋은 건 맞아요. 그래서 S&P 500 주식만 가져갔을 때는 연평균 7.4%로 수익률이 아주 좋긴 한데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이거는 최근에 수익률이 더 좋은 이유도 있고 미국 주식만 100% 가져가는 게 수익률이 좋긴 한데 변동성이 너무 크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금을 포트폴리오에 포함시켰을 때 하고 금 없이 미국 주식을 50%, 물가 연동채, 현금 이렇게 가져갔을 때 그 다음에 미국 주식만 가져갔을 때 각각 수익률을 비교해 보시면 이제 사실 미국 주식만 가져가는 게 수익률이 제일 좋긴 해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거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금을 포함한 자산을 운용했을 때는 금이 없었을 때보다 제일 안 좋은 해에는 마이너스 8%, 근데 금을 포함 안 했을 땐 마이너스 18%, 미국 주식만 가져갔을 때는 원금 대비 마이너스 37%까지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변동성, 그 다음에 맥스 드로우다운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MDD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요. 전년 대비 얼마큼 떨어졌냐를 보는 거예요. 요거는 원금 대비 얼마큼 떨어졌냐를 봤을 때 미국 주식을 전체 다 가져가면 미국 주식 10억 원이라는 미국 주식 100% 포트폴리오를 운영했을 때 우리가 정말 최악의 해에는 전년 대비 자산이 반토막이 나는 걸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 주식을 절반만 가져가더라도 우리가 27% 거의 내가 작년에는 10억 원 있었는데 올해에는 7.3억 원밖에 없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는 마이너스 27%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캐시플로우가 없어진 상태에서 나의 자산이 반토막 혹은 3분의 2 토막이 나게 된다면 그 타격이 매우 크잖아요. 근데 금은 우리가 포함시켰을 때 그거를 최소화해 준다는 거죠. 금이 우리가 금을 조금이라도 가져갈 때 혹은 25% 정도 가져갈 때 이렇게 월스트 이어나 맥스 드로우다운을 최소화시켜주는 이유는 주가가 떨어졌을 때 오히려 금은 오르는 속성이 있잖아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위기 시에는 자산이 금으로 몰린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효과가 있다 보니까 주식은 떨어졌지만 금값이 올라서 나의 총 자산 규모를 어느 정도 유지시켜주는 효과가 있다 보니까 포트폴리오에 금을 포함하는 게 상당히 안정적인 구도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금을 투자하는 거는 한 3가지 정도 방법을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금을 매수하는 방법. 첫 번째는 그냥 동네 금은방 혹은 KRX에 가서 이제 골드바 사시는 거, 은행에 골드바도 있고 그냥 금은방 가서 골드바 금은방에 팔거든요. 그거 사시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물을 매수하신다면 저희가 이제 부가세를 내야 되잖아요. 15%의 부가세를 내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 매도하실 때는 안 내지만 일단 15% 비싸게 사는 셈이기 때문에 현물은 꼭 원하시는 게 아니라면 그닥 추천하는 방법은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선물로
아이들 뭐 돌이나 이런 때 금 많이 받잖아요. 아니면 결혼하실 때 금을 이렇게 좀 받으시잖아요. 이거는 저는 절대 팔지 말고 꼭 어떤 위험한 그런 최악의 수단,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 꼭 가지고 계셔야 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현물이 혹시 내 수중에 들어온다. 그럼 그건 절대 팔면 안 되고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현물이 갖고 싶다 이러면 이제 금은방이나 은행이나 이런 곳에서 골드바 매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코덱스 골드 선물이라는 ETF가 있어요. 요거는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이 돼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그냥 주식 사듯이 쉽게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만약에 파신다면은 15.4% 배당주처럼 그렇게 수수료를 떼게 되고요. 이거는 이제 금 가격하고 그 다음에 달러하고 금 가격에 대한 해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괜찮은 상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 ETF, 미국에 상장된 금 ETF, AUI나 GLD, 요것도 이제 많이들 사시는데요. 이거는 이제 금을 달러의 자산의 형태로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근데 사실 포트폴리오에 딱 포함시킨다 그랬을 때는 코덱스 골드 선물이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금하고 달러를 동시에 해지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게 좋고요. 이렇게 가져가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을 매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25% 정도를 가져가기 어렵다면 조금이라도 한 5에서 10% 정도라도 포트폴리오에 금을 보유하시는 게 혹시나 모를 경제 위기 상황에서 위험성을 좀 해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니까 그래서 포트폴리오에 금을 포함시키시기를 제가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파이어에 도전하는 워킹맘 파워맘이었습니다. 파워맘의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